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죠.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확보된 자료를 한꺼번에 소개하기가 좀 양이 많아서 어, 매일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패권 2020. 요것은 IMF에서 작성된 표인데요. 202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이 미국을 밀어냈다. 앞서서 미국이 이 중국과 같은 크기로 이 무역을 해 왔었는데 2020년에 수출 수입하고 관계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중국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이게 독일 표시죠. 이게 프랑스인가? 그래서 유럽 쪽에 뭐 이런 것도 좀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 한국은 여기에 좀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크기가 중국이 미국을 밀어냈다. 이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중국 주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주기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GDP 측면에서 요 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GDP에서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며 이는 1위 미국의 61%에 해당됐고 2021년에는 77%다.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에 GDP가 23조 달러인데 중국이 17.7.3조 달러까지 쫓아왔다는 얘기죠. 일본은 2010년보다 2021년에 GDP가 좀 더 내려간 거로 돼 있고 한국은 뭐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성장 배율을 보면은 미국이 9.8, 근데 중국은 무려 118.2배나 고도 성장을 해온 거죠. 일본이 4.9배 성장할 때 한국은 12배가 성공을 했습니다. 1978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뭐 일본보다 우리가 한 1.2배 정도, 1.2배, 1.3배만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3배 이상 많다. 1억 3천 명이니까. 그 다음에 2021년 1인당 GDP에서 인도는 중국의 18%로 임금 수준에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일반 공산품 제조를 위한 투자 지역 후보로서 관심을 두기에 충분하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인도가 중국처럼 이 중앙 통제식 중앙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의 각주의 독립성 등등으로 해서 인프라 상황이 서로 틀려가지고 아마 외국에서 투자한다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GDP의 정점은 2012년 총 GDP 6.27조 달러였는데 1인당 GDP가 49,145불이었어요. 근데 요게 표는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 2021년에 39,285달러까지 내려갔고 한국은 거꾸로 34,75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중국의 그 시진핑의 백일몽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쭉 그동안에 그 이 중국이 그 해온 그 어떤 그 히스토리 정도를 쭉 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등소평이 그 도광양회를 쭉 주장했는데 장점인 때도 뭐 화평 굴기 뭐 이렇게 그 좋은 얘기들을 해 왔는데 돌돌 피빕이라고 해서 기세 등등하게 호통치며 상대방을 윽박지름으로 태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또 크게 이 성장한 이유는 2001년에 WTO 가입이 됐고, 2010년에 앞서서 소개한 대로 세계 2위의 일본을 추월했고, 그렇지만 1위 미국과는 여전히 그 격차가 있는데, 뭐 중국이 미국을 이 경제적으로 그 경제 규모로 따라 마실 거다 했지만은 그게 지금 아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모두 C가 밀어붙이고 있고 서방은 강력 비난 및 대응 중 민간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들을 큰 5가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통제의 교육료 확보 1대1로죠. 그 다음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 됐고 대만 침공을 현재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시진핑 총석이 산연임 결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 큰 사건들이 계속돼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제까지의 그 세계화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인데 힘이 세지다 보니까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현재 분쟁이 있고 필리핀하고 요즘 뭐 좀 또 그 분쟁 얘기들이 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대1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1대1로라고 그러지만은 중앙아시아 노선도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어, 만저우리서부터 가는 그 유라시아 노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소개하는 그 국제 외교학 정치학 박사인 그 김정민 박사의 그 정치 논문은 어, 이 중국 기준으로가 아니고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 관점에서 봐서는 한반도에서부터 이렇게 이 몽골을 경유해 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그 박사 논문을 쓴 책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힘이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서 탈세계화의 전야라고 그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이 탈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뭐 뉴스에서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그 구한 자료를 조금씩 탈세계화에 대한 현황들을 추가적으로 또 시리즈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탈세계화의 전략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은은 수십 년간 지속된 대북 정책과 결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지금 제목을 붙였네요. CNN 시몬 메카시 기자가 했는데, 이 기사를 서윤정 브래드 랜던 기자가 보도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또 추가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출처와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CNN이 저는요 사람 이름부터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명칭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거는 그 뉴스의 CNN부터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어, 저로서는 계속 그 기자 이름부터 쓰는 방식을 그 좀 기준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 표현 방법도 그 사고 방식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조직을 앞세우는 것은 전체주의 성격, 뭐 이런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에, 기자 이름부터 먼저 쓴다는 것은 개인의 존중을 더 높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가자지구 전투가 중동 전역의 광범위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안보 관측동들은 세계의 또 다른 지역인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최근 도발로 그의 군사적 의도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 북한이 핵 능력이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뭐 핵 보유 뭐 이런 의견이 나왔다가 미국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강력하게 그 방어를 해줄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목소리를 다시 밑으로 낮췄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위험은 이미 북한이 도발에 대한 워싱턴, 서울 및 일본의 일상적인 경고를 그 훨씬 넘어선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과 조정을 강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우려가 커지고 북한을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에 더 가깝게 만드는 지정학적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새로운 자신감 때문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에, 그 어쨌든 자관 그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광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으며 뭐 또 중간 생략을 하고요. 그는 또한 강화된 한미 관계에 대해 점점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북한 지도자는 또한 통일 정책을 폐기하는 그런 에, 전쟁을 향한 단계가 아니라 폐기하는 그런 그 발언이 필요한 방어만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공개 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고 있다. 어, 우리 민족끼리 이런 표현이 없고 제일의 주적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을 그 남조선 뭐 이따위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명칭을 쓴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 유지이지 에, 변화가 아니다. 사실은 어떻게 발언하든 한국 전쟁 이후 거의 가족 전체의 전략적 우선 순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 김정은의 행보를 대담한 김치라고 표현했네요. 김정은은 미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고 침략에 의미 있는 결과가 없는 분열된 세계에 대담해져서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생명인 중국은 북한이 이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을 끌어들이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도 좀 경계한다. 그러니까 북한 보고서는 야 그만 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사실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듣는 얘기로는 북한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계속 개발을 했겠냐 그러면은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을 어,
북한이 대신하게 하면서 우리는 걔네들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상징적으로 그 북한이 아무리 그 암호 화폐를 해킹을 하든 그것도 많이 발전이 된 것도 있고 마약을 팔아먹어서 자금 확보를 하든 또 국민들을 외화벌이로 몰아세워 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런 돈들 가지고 과연 현재와 같은 무기 체제를 개발할 돈이 충분했겠냐 하는 문제는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데 결국은 중국의 지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북한과 러시아가 다시 친해질 수 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또 좀 친밀한 관계. 중국제가 가기에는 지금 중국제가 간다 그러면은 이건 전쟁으로 더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중국은 몸조심을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대담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네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북한이 광범위한 세계 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게 러시아의 그 무기 팔아먹은 거하고 그 상대적으로 뭐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같은 게 들어왔든지 핵 잠수함 뭐 이런 기술이 더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것도 뭐 사실은 장문의 글이긴 합니다만은 핵심 포인트만 좀 가져와 보면은 북한이 진짜 핵실험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그 AI가 번역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북한 지도자를 상대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매우 좋은 공격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뭐 기업에서 그 충분 조건 논리 지금 뭐 이 스루프 타임즈 또 그 경제 정치 뭐 사회 문제를 좀 상관관계 이런 게 아니고 인과관계로 좀 자꾸 그 논리 연습을 해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그 목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자가 표현한 거를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를 표현해 봤어요. 만약에 북한이 진짜 핵실험을 한다면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 왜냐하면은 북러 관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말이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이게 그 원인 가정을 한 건데 러시아 외무장관인가 러시아에서 한미일이 자꾸 그 북한을 그렇게 이 압박을 한다면은 진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라는 에, 그 뭐죠 지원 발언을 한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이 뉴스에는 이 논리가 원인 가정이 북러 관계가 강화됐다는 그 원인이 확실하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뭐 어쨌든 뭐 방송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른 결과를 대야만이 이게 원인 가정으로서 확실한 건데 제 그 수준으로서는 그 논리적 수준으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북러 관계가 강화된 게 바이든 정부의 완전한 실패라고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그 원인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가 있겠냐? 제 아둔한 머리로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앞서서 표현한 거는 이게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아니고 이게 다시 이제 그 if가 돼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실패가 증명이 되는 것이라면은 트럼프의 바이든 탓은 효과가 없다라고 기자가 표현했죠. 제가 그 CNN이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CNN이 약간 그 민주당 좌파 쪽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에 대해서 그럴듯한 결과를 뉴스로 하나 언뜻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중왕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정성조 기자가 YTN에서 제가 이거 편집할 때는 9시간 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뉴스 매체마다 이 일자를 쓰는 방식이 특이해가지고 17일 날 뮌헨 안보회의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반도 긴장 악순환을 방지하자 안정회복이 급선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시끄러운 게 자기네들은 지금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겠죠. 디리스킹 명목 탈국화 시도는 역사적 잘못이다. 중개방 우리 계속 확대 잘 할 테니까 그러지들 말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어, 탈세계화의 그 전야라고 제가 얘기를 붙였습니다만은 이미 탈중국화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돈은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외국 돈은. 우리는 늘 조선반도, 중국이 이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동을 견제해왔다. 당사국이라고 하면은 북한을 지칭을 하지 않고 남한도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은 당사국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좀 중간에서 그 자기네들은 남북한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냈으면 하는 북한이 어떤 완충지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병고가 안 일어나고 안정하게 그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같아요. 오늘날의 국제 시스템은 일방주의와 권력 정치, 한자로는 강권 정치를 권력 정치라고 표현했네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방주의와 권위주의의 심각한 측면에 직면해 있고 다자주의 회복과 단결된 대응의 강화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왕위가 지금 하소연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 다자주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세계화죠.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메가 메이크 아메리카 메가니까 그레이트 어게인이니까 이게 이제 이 세계화는 끝났다.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집권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벌써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국을 더 옥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앞서 1대1로의 새로운 그 박사 논문을 쓴 그 두 부부 방송을 제가 좀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사우드 왕가의 권력 쟁탈전과 외세 개입이라고
제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들의 권력 쟁탈전을 주요 주제로 얘기를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을 빠르게 한번 시청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권력 쟁탈을 넘어선 중동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그런 결론적으로 자료를 설명을 해 나가더라고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은 와하비즘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그 종교 원리주의 같은 거라고 그러네요. 산유국 중심으로 근데 많이 퍼졌다. 원리주의가 강하면 과학을 경시하게 돼 있고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산유국이나 농업국가는 공업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을 해보려는 그 의욕이 있는 게 자기네 나라에 언젠가는 소유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사우디는 어떻게 생존할 거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돈을 벌 때, 그리고 이미 미국이 그 세계 석유 패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음, 사우디로서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승만 요즘에 건국전쟁, 그다음에 5.16 저기 혁명에 의한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국가 우리는 그 2조 말까지 지주 농업 중심 회사였죠. 지주와 양반들이 또 양반들이 지주였고 그런 애들이 일본한테 맥히면서 반일 감정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 농업 국가는 그 세계 경제에 크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농업도 당연히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미국의 그 메이저 그 농산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공업하고 겸액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거지.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 세계의 그 곡창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상대적인 그 공업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무기를 지원받아야만 그 지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한테 이미 그 동부는 뺏긴 상태에서 휴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조셉 트럼페드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인이긴 합니다만은 유대계 러시아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스트, 종교 원리주의에 해당 정도 한다고 시오니스트도 종교적으로 유대인 군단 조직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러일 전쟁 당시 제정 러시아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 1920년에 죽은 사람인데 델하이 정착 시 방어전 도중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에, 아마 그 러일 전쟁에는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고 했던 거는 참전했던 건 아닐 것이다. 이 러일 전쟁 당시면은 그 만주라든지 그다음에 해전 이런 쪽까지 와서 만주의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시오니스트 관점에서 아마 러일 전쟁 참전을 하지 않았겠느냐. 유대인의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은 어디가 가장 좋을 거냐. 2000년 전에 빼앗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될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땅으로 다시 가야 될 거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도 그 보고 계획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데 종료될 시점에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석유 독점 개발 체결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 구남 선상에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사우디의 무슨 국왕하고 이렇게 그 이 선상에서 얘기하는데, 미국 그 이 군 그 이 장관이 아니고 그걸 모르죠. 그 이 높은 그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지가 기분이 좋은지, 미국하고의 그 독점 계약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우디는 미국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사우디 왕과의 권력 쟁탈전에 미국이 참 아마 개입이 당연히 됐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왕자에 난 자유왕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1958년에서 1964년인데 쭉 읽어보면은 어,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62년에 카이로에서 아랍민족 해방전선을 요구했는데, 이집트, 시리아, 예멘 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주재에 반대하며 자유왕자로 대체 요구를 했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1964년에 베이루트로 망명했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하면서 자유왕자 운동은 종료가 됐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신들을 배신 때리고 그 나간 왕자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용서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다 같은 피지, 이런 거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 사우드 왕가를 전복시키는 세력들이 아랍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인민연합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NLPD, 이게 이쪽을 PD라고 얘기하면 이걸 NL이라는데, 저는 뭐 솔직히 이 나이 되도록 NLPD 그거 뭐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생운동 했던 어, 그, 한 사람이, 아니 그 형님은 NLPD도 몰라요? 야, 내가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알 필요가 있냐? 오늘 생존이 우선이지. 무슨 학생 그 공부하면서 무슨 NLPD 뭐 이따위들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생존할 경제력을 갖지 못하는 한 뭘 떠들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운동권 학생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운동을 관두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제 얘기 듣고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여기 보면은 민족해방전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이게 그 좌파 애들이 번역하는 방법인데, 영어로 보면은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셔널. 이거 보통 국가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셔널이라는 민족으로 번역하는 한국 좌파들의 그 경향, 학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써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우리는 이젠 같은 민족이 아니야. 이 네이션이야, 네이션. 너희 국가 다르고 우리 국가 달라. 그래서 이쪽은 아랍이 이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한국은 대한민국이고 한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 조선인민민주주의니까 그 조선인, 이게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게요. 거기에 뭐 민족이 따위 얘기를 이제 하지를 말아라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생각은 뭐 거의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내가 김정은을 그 좀 뭐 좋게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요? 어쨌든 그 김정은의 사진에 그 오른손을 이렇게 넣고 찍은 사진이 그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거든요.
그것을 왜 굳이 그런 언론의 그 김정은의 사진, 이렇게 그 오른손을 가슴에 옷 집어넣어서 찍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왜 게재했을까 자꾸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2차 왕자연한 때 이거 아마 미국이 관여했다는데, 왕자들이 거의 이 정도 한 호텔에 그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압박해서 잘못된 거 다 해라고 해서 빈쌀만 왕세자 시키는 거에 성공을 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중동 분쟁 크게 보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패권 싸움이나 마찬가지라고 이 김정민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역시 산업화 없이는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는 사고 실험, 어, 독일 말로 이거 캔더캔 익스피리먼트라고 얘기, 뭐 영어식으로는 싱킹 익스피리먼트라고 또 뭐 얘기를 소우트라고 되거든요. 소우트 싱킹이 아니고. 그런 세계 정세의 전문가들은 여러 상관관계를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관관계 가지고는 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모으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가 있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저는 자꾸 이런 사회 현상을 인과관계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수준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왕자들을 자꾸 뭐 했던 게 국제용병기업 아카데미란 게 있는데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데, 요거 미국 애들 중심으로 그 용병 아카데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삼국 동맹으로 갈 것이더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왕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3월 10일 날 부랴부랴 왕위가 그때 날아가서 어, 이, 이쪽이 이란이고 이쪽이 사우디인데, 국가 그 정보원장들끼리 우선은 만나고 우선 우리 서로 스페이 전쟁 하지 말자고요. 요렇게 이제 합의를 보게 해놓고 북경에 다시 외무부 장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손을 잡고서 어,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가까이 가가지고 이 친구 그 친강 요거까지는 일을 해먹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 얼굴도 안 완전히 그 숙청됐죠. 그런데 이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니들 싸우지 말고 우리 중국이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중국 경제하락으로 중국 석유 수입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중동에 힘주는 미, 사우디, 이스라엘과 삼각동맹을 서두른다. 사우디는 협력의 대가로 핵 개발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는 아직 브릭스 공식 가입 아니다. 브릭스 이런 게 이제 그 사우스라고 돼 있죠. 그 사우스 세계라고. 그런데 브링컨이 날아가서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 나 공식 가입하기로 한 적 없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브릭스에서 손을 또 뺍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부터 당신네들 다 사우드 왕가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참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스라엘하고 친하거든.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는 우리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우리 삼각동맹 맺자고 요런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사우디 자체 내에서는 안 일어나죠. 사우드 왕가 반사우드 왕가 국가들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가.
이런 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항상 참고 자료로 두는 거지만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니까 모든 뉴스건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고 실험, 저는 그 공산주의가 이 어떤 증거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공산주의도 산업화가 되니까는 공산주의가 생긴 거니까 공산주의는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사고 실험으로서 논리적인 거로 그렇게 좀 피력을 해보고 싶어요. 공산주의는 결국 소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또한 저는 그 칼포포 옹의 과학 철학자 칼포포 옹의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산주의가 이론상도 자기네들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만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